안녕하세요, 스케치 리뷰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리뷰인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니콘의 Z5-2입니다. 지난번에 너무 예뻐서 ZF를 구매한 뒤 다시 구매하게 된 Z5-2인데요. 왜 이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풀프레임 카메라거든요. 실사용 후기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첫인상입니다. 생각보다 상자가 작아서 놀랐고요. 구성품은 케이블, 배터리, 스트랩, 바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디는 꺼내자마자 그립 부분이 보이는 니콘의 DSLR부터 이어지는 레드라인 디자인이 익숙하게 다가오고요. 바디는 Z5 때 느꼈던 것처럼 단단한 만듦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이전에 사용해본 입장에서는 어딘가 디자인이 달라져 보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 뷰파인더 쪽에 우뚝 솟은 부분이 더 깔끔하게 디자인이 변경되었고요. 로고의 위치와 새롭게 추가된 픽처 컨트롤 버튼도 추가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전체적인 쉐입과 느낌이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고요. 이 스트랩 고리가 여전히 찰랑거리는 부분은 매우 아쉽긴 하네요. 니콘 조작감은 급 나누기 없이 다 넣어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다이얼이 두 개라 아쉽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익숙해지면 엄청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돌리면 셔터 스피드, ISO 버튼이나 노출 버튼을 누르고 돌리면 해당 기능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이 엔트리급 바디에서도 넣어주는 이 조그 다이얼, 이 조그 다이얼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니콘은 엔트리급 바디까지 3.2인치 디스플레이로 타사보다는 큰 사이즈의 좋은 퀄리티의 디스플레이를 넣어주는 걸로 유명하죠. ZF에서도 만족스러웠던 이 센서는 저조도에 강하고 안부 복원력이 뛰어난데요. 그 센서가 Z5-2에도 그대로 탑재되었습니다. 사진 스펙에서도 8000분의 1초의 기계식 셔터도 탑재되었고 연사 속도도 빨라졌거든요. 듀얼 슬롯의 방진 방적, 바디 손떨방까지 전혀 급 나누기가 없고요. 사실 얼마 전에 니콘 ZF를 사용하던 입장에서 센서도 동일하고 스펙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Z5-2를 구매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니콘 ZF를 너무 예뻐서 구매하긴 했는데 이전에 후지필름 X-T5를 구매했을 때처럼 너무 예뻐서 꿈에 나올 정도로 이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때도 방출을 했었죠. 저는 아무래도 카메라가 예뻐야 하는 건 맞지만 최소한의 편의성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X-T5가 예쁘긴 하지만 XS10이 더 편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 먼저 무게 때문에 기변한 것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ZF 리뷰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ZF가 710g인데 그립이 너무 안 좋아서 렌즈가 300g 근처만 돼도 추가 그립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추가 그립이 100g이 대부분 넘다 보니까 그립도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안 되는데 무게만 100g 늘어서 거의 플래그십 바디처럼 바디 무게만 800g이 넘는 무게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니콘 Z5-2는 무게 추가 없이 이 훌륭한 그립이 달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 촬영 중인 캐논의 EOS R50V 이걸 들어보면 현타가 올 정도로 무게 차이가 나지만 대신 센서와 스펙 차이가 많이 나니까 ZF를 구매했다가 사실 무게와 그립 때문에 다시 니콘을 탈출할 뻔 했거든요. 그런데 니콘은 단렌즈 품질도 좋고 니콘에서 지원하는 레드럿이 너무 좋아서 그냥 딸깍하고 톤만 조금 만져주면 영화 같은 색감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한 렌즈도 그대로 활용할 겸 니콘 Z5-2를 구매하였습니다. 니콘 ZF가 너무 예뻐서 홀려서 사다 보니까 이 다이얼에 커스텀 다이얼이 없어서 당황을 했었는데요. 다른 카메라에도 있고 심지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EOS R50V에도 있는 이 커스텀 다이얼이 어쩌면 당연한 기능인데 ZF에는 없었거든요. 확실히 이 커스텀 다이얼에 세팅을 하고 이렇게 변경하면서 촬영하는 게 이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좀 재밌는 게 이게 센서도 프로세서도 ZF와 동일한데 AF는 또 체감될 정도로 Z5-2가 살짝 잘 맞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고요. 사실 그립과 무게, 니콘의 레드럿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4K 12비트 N로우 촬영이 SD카드에 된다는 것에 구매를 결정했고요. 제가 사용하는 V60 규격의 SD카드에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Z5에 탑재된 4K N로우가 라인 스키핑 방식이라서 일반적인 오버샘플링 4K보다는 화질이 안 좋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막 확대해서 글잡을 것이 아니라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았고요. SD카드에 저장될 정도로 이게 로우 영상치고는 매우 작은 파일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용량 차이는 4K 24프레임 12비트 N로우로 촬영했을 때 오버샘플링된 4K 60프레임 10비트 N로그 촬영, 그 정도의 용량으로 저장되거든요. 사실 엄청 밝아서 안부나 명부가 날아갈 것 같은 상황이라면 화소의 디테일보다는 다이내믹 레인지 확보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용해 보니까 일반 4K 해상도인 3840-2160보다 살짝 더 높은 4032-2268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긴 했지만 스펙에 대한 내용보다는 결과물을 보는 게 더 좋겠죠. 대부분 니콘 레드럿에서 살짝 톤 조절만 하였고요. 10비트 촬영과 12비트 촬영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결과물도 괜찮죠. 니콘 말고 그냥 캐논으로 통일을 할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니콘에서 제공하는 이 레드럿이 너무 쉽게 딸깍하면 감성 영상으로 변해서 여전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R7-2가 나온다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니콘 Z5-2는 누구에게 필요한 카메라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니콘이 레드를 인수하고 제공해주는 니콘 레드럿의 품질이 너무 좋거든요. 간편하게 영화 같은 색감, 특히 레드사의 럿이 취향 저격이라면 강력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끝나누기 없이 한 번 투자해서 가성비 좋은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콘 Z5-2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배고프다. 이건 캐논인데?